설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 구독하시고 오늘 야담 바로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에 개성근교의 넓은 터에 자리 잡은 박영감 댁에는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예전엔 명성 높은 사대부였지요. 관청에서도 인정받는 관리였고 고을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병마가 찾아와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사랑채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고, 이 늙은 몸이 이렇게 기력을 잃다니. 옛날에는 한마디로 여러 사람을 좌지우지했건만. 영감은 하루 종일 탄식만 내뱉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뜰의 배나무도 개울가의 수양버들도 옛 정취를 잃어버린 듯 했지요. 그런 영감을 지성으로 돌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단아한 자태를 지닌 그녀는 집안 식구들에게는 먼 친척의 과부 며느리로 알려져 있었지요. 흰 치마 저고리를 깔끔하게 입고 머리카락은 늘 단정하게 쪽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선녀도 속 미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일로 인해 남자들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9살 무렵 마을의 취객들에게 위협받은 기억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가 다가오기만 해도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지요. 그래서 27이 되도록 남자에게는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리, 오늘도 진지를 드시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기력이 떨어지실 텐데요. 여종 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19살의 영리한 처녀로 큰 눈과 붉은 입술이 돋보이는 미모의 아가씨였지요. 어린 시절 집안이 몰락하여 이 집에 팔려왔지만 학문도 배우고 예의도 익혀서 이제는 나리의 가장 든든한 시녀가 되었습니다. 괜찮다, 순아. 입맛이 없구나. 그냥 물이나 한 그릇 떠다오. 김씨 부인의 목소리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 강물처럼 쓸쓸해 보였지요. 부엌에서 일하는 장할멈은 이런 나리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할멈은 이 집에서 30여 년을 지내온 사람이지만 남들이 모르는 나리의 깊은 내력을 혼자만 알고 있었지요. 김씨 부인이 사실은 영감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남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금까지 혼사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고, 저 고운 아가씨가 언제까지 저렇게 지낼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장할멈은 밥을 짓는 손을 잠시 멈추고 안타깝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석봉이였지요. 석봉이는 27살의 건장한 총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온순한 미소가 늘 떠 있었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치우고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석봉이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다가 박영감의 은혜로 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해왔지요. 비록 하인이었지만 그의 인품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칭찬했습니다. 석봉이만큼 성실한 사람도 드물지. 고을 사람들도 석봉이를 지켜 세웠습니다. 순이는 가끔 창틀 너머로 석봉이가 일하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그의 성실한 모습과 건장한 몸집에 마음이 끌렸지만 석봉이가 하인이라 해도 나이가 많아서 함부로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순이는 석봉이가 나무를 패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봉이는 정말 부지런해.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 친근하고 무섭지 않아. 순이는 혼잣말을 하며 석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도 넓고 팔뚝도 정말 튼튼해 보이고, 그런데 얼굴은 너무 잘생겼어. 저런 사람이라면. 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지만 김씨 부인은 남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서 순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순아, 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아, 내 나리. 아무 생각도 아니에요.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빗소리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안방의 등불만이 깜빡이며 외로운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더욱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고 순이는 그런 나리를 보며 안타까워했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순이는 석봉이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꾸만 김씨 부인 앞에서 석봉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리가 우울해하시는 것을 보니 좋은 이야기라도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나리, 오늘 석봉이가 나무를 패는데 정말 힘이 세더라고요. 한 번에 통나무를 척척 쪼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가? 김씨 부인은 별 관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네, 그리고 땀을 흘리는 모습이 정말 남자답고 멋있었어요. 다른 하인들과는 달라요. 차분하고 진중한 면이 있어요. 나리, 석봉이는 정말 성품이 좋아요. 마당에서 상처 입은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도 정성스럽게 돌봐주더라고요. 그리고 장할멈이 무거운 걸 들 때마다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말도 공손하게 하고 절대 큰 소리 내지 않아요. 나리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계속된 순이의 석봉이 자랑을 듣던 김씨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아, 너는 석봉이가 어디가 그렇게 좋더냐? 네, 나리.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남자에게 관심 없던 나리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요. 너 요즘 석봉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구나. 그래서 묻는 것이다. 그게 석봉이는 정말 성실하고 몸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해요. 몸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냐? 김씨 부인이 조금 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키도 크고 가슴이 넓고 팔뚝이 튼튼하고 그리고 일할 때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에요.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더라. 김씨 부인이 처음으로 석봉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석봉이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윗옷을 벗고 일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조각상처럼 균형 잡혀 보였지요. 어이차, 어이차. 석봉이의 우렁찬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땀방울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햇살이 그의 근육에 반사되어 빛났지요. 나리 보세요. 석봉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세요. 순이가 김씨 부인을 이끌고 창가로 나왔습니다. 저런 힘으로 나무를 쪼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이 끝나면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김씨 부인은 처음으로 석봉이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지요. 땀에 젖은 석봉이의 등판이 햇살에 반짝이는 것을 보며 김씨 부인은 가슴 한 구석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김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27회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돋아나는 것 같았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평소 같으면 남자를 보면 무서웠는데
날이 어떠세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순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김 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석봉이 정말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 무섭지 않아. 오히려. 하지만 그 뒤로도 김 씨 부인은 자꾸만 석봉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의 말이 맞았던 것이지요. 정말로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27회 동안 남자라면 피하기만 했는데. 김 씨 부인은 자신을 다스리려 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랫배가 근질근질하였답니다. 며칠 후 순이가 또 말했습니다. 날이 석봉이가 무거운 쌀 가마를 혼자서 들고 가는 걸 보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니다. 오늘 아침에 장할멈이 쌀가마를 옮기려고 하시는데 석봉이가 달려와서 혼자 척척 들고 가더라고요. 저런 힘이 있으니 나리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순이의 권유로 김 씨 부인은 석봉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를 힘들어하지 않고 나르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저놈은 정말 힘이 세구나. 그런데 힘이 센 것만이 아니야. 마음씨도 좋은 것 같고. 김 씨 부인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장할멈이 그런 나리의 표정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나리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네,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도 보이시고요. 순이는 나리가 석봉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였지요. 나리도 이제 석봉이의 매력을 아시겠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아, 너 혹시... 네, 저는 석봉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리께도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나리께서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이야기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순이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나리가 석봉이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될 줄은 말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김 씨 부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이의 말 때문에 석봉이를 의식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석봉이를 부르는 일이 생겼지요. 순아, 석봉이를 좀 불러다오. 무슨 일이십니까, 나리? 안방 마루가 삐걱거리는 것 같구나. 한번 살펴보라고 하여라. 순이는 기뻤습니다. 나리가 자신을 위해서 일부러 석봉이를 부르는 것 같아서였지요. 석봉아, 나리께서 부르신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리가 석봉이를 부르시면 순이는 나리의 말을 핑계 삼아 석봉이와 말을 섞을 수 있었습니다. 석봉이는 연장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마루 끝에 단정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고상해 보였습니다. 나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루가 삐걱거리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겠느냐? 석봉이는 마루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지요. 나리, 마루는 튼튼해 보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럼 됐다. 수고했다. 김 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사실 핑계였다는 것을 들킨 것 같아서였지요.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엔 또 다른 일로 석봉이를 불렀습니다. 석봉아, 안방 처마 끝에 새가 집을 지었는데 제거해 주겠느냐? 네, 나리.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석봉이가 처마를 살펴보니 정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리,
이 정도면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새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가? 그럼 그냥 두자. 너는 참 마음씨가 착하구나. 김씨 부인은 석봉이의 따뜻한 마음씨에 더욱 끌렸습니다. 순이의 말이 맞았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는 이런 나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기뻤습니다. 나리도 이제 석봉이를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씨 부인의 안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석봉이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순아, 석봉이를 좀 불러다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온갖 이유를 대며 석봉이를 찾았습니다. 석봉아, 이번엔 문고리가 헐거워진 것 같은데. 한번 봐주겠느냐? 석봉아, 안방 연못에 낙엽이 떨어졌는데 치워줄 수 있겠느냐? 석봉아, 대문 앞을 한 번 더 쓸어줄 수 있겠느냐? 손님이 올지도 모르거든. 온갖 핑계를 대며 석봉이를 부르는 김씨 부인의 모습을 보며 순이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날이 아침에도 확인해 드렸는데요. 문고리는 튼튼합니다. 석봉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김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지요. 그런가? 그럼 혹시 다른 곳은 어떠냐? 창문이나 문짝은 괜찮나? 네, 모든 것이 튼튼합니다, 날이. 그렇구나. 그럼 고맙다. 석봉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나갔지만 김씨 부인은 아쉬운 듯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석봉이는 마당에서 상의를 벗고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김씨 부인이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김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고 급히 부채로 얼굴을 가렸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기분이 든다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이. 김씨 부인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하지만 석봉이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순이도 석봉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나리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나리께서 왜 저렇게 석봉이를 보고 계시지? 그 표정은 설마. 순이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무거운 상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석봉아, 이 상이 너무 무거워서 말이야. 혼자서는 옮기기 어려울 것 같다. 날이 위험하니까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괜찮다. 함께 하자. 두 사람이 하면 더 안전할 거야. 사실 그 상은 그리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석봉이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지요. 상을 옮기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살짝 손을 오래 두었지요. 어머! 김씨 부인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석봉이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들었어요. 날이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고맙다, 석봉아. 김씨 부인은 석봉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무언가가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을 본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나리께서 왜 저러시지? 그냥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저 눈빛은. 순이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리가 단순히 석봉이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석봉이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순이의 가슴에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먼저 좋아했던 사람을 나리까지 좋아하게 되다니. 내가 자꾸 석봉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가? 순이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명확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김씨 부인이 순이를 통하지 않고 석봉이에게 차를 직접 내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석봉아, 힘든 일 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이 차라도 마시고 가거라. 날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하인이 무슨 소리냐?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김씨 부인은 석봉이 곁에 앉아 그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순이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리께서 직접 저런 모습은 처음 봐. 며칠 후 순이가 장할멈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멈, 나리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하루 종일 석봉이만 찾으세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봉이가 오면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세요. 완전히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음제시도 김계속 편집음. 그런가? 장할멈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봉이는 제가 먼저 좋아했는데 내가 나리께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건가? 정말 후회돼요. 순이는 작은 목소리로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석봉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석봉아, 잠깐만. 김씨 부인이 급히 나와서 불렀습니다. 물동이가 무거워 보이는구나. 내가 좀 도와주마. 날이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함께 하자. 물동이를 부엌에 내려놓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다시 스쳤습니다. 고맙다, 석봉아. 너는 정말 든든하구나. 김씨 부인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을 본 순이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나리께서 정말로 석봉이를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순이는 용기를 내어 영감님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순아? 나리께서 요즘 석봉이와 자주 함께 계십니다.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석봉이는 분별이 있는 아이야. 순이는 영감의 무관심에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몰아쳤지요. 김씨 부인은 석봉이에 대한 안달이 절정에 달해서 마음이 복잡해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금세 취기가 올랐지요. 순아, 석봉이를 좀 불러다오. 지금 이 밤에 석봉이를요? 비도 이렇게 오는데 안방 처마에서 물이 새는 것 같구나. 큰일 날지도 모른다. 순이는 이제 나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지요. 나리, 정말 석봉이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처마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순이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나리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석봉아, 나리께서 부르신다. 하지만 조심해. 나리께서 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석봉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나리께 자꾸 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순이는 후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그럴 리가. 정말이야. 나리께서 너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다르거든. 석봉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술에 취해 등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날이 어디서 물이 셉니까? 저기 처마 쪽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 하지만 석봉이가 살펴보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지요. 날이 처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가 심해서 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런가? 석봉아,
괜찮구나. 괜찮다. 그런데 석봉아, 잠시 앉아있지 않겠느냐? 이 밤이 너무 무섭구나. 석봉이는 어쩔 수 없이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석봉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리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외로워 보이십니다.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하인이고 나리는 양반가의 마님이십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가?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봉아, 나는 너를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내가 여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나리,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죄인가? 석봉이가 일어서려 하자 김씨 부인이 급히 말했습니다. 가지 마라. 김씨 부인이 석봉이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바로 그때 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떨어져 앉았습니다. 괜찮다, 순아. 석봉이가 처마를 확인해 주었다. 석봉이가 나간 후 김씨 부인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취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석봉이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김씨 부인은 석봉이를 마주보지 못했지요.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씨 부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전하기로 말이지요. 순아, 석봉이를 불러다오. 또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불러오라고 하였다. 석봉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거라. 그리고 순아, 너는 잠시 나가 있어라. 네, 나리. 순이가 나간 후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석봉아, 저번 밤 일 기억하느냐? 나리, 내가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많이 했지? 솔직히 말해봐라.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말했다. 김씨 부인은 이번에는 맨정신이었습니다. 나리, 그런 일은 잊어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다. 석봉아, 나는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겠다. 내가 너를 사모하는 것 같다. 석봉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리,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내 마음이 거짓인가? 석봉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솔직히 말해다오. 석봉이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나리, 저도 나리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하지만 저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럼 석봉아, 내게 한 가지만 들어주겠느냐? 무슨 일이든 말씀하십시오. 소원이 하나 있다. 손을 잡아주겠느냐?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이다. 한 번만 손을 잡아보고 싶다. 김씨 부인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석봉이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나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석봉이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김씨 부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7회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완전함이었지요. 고맙다, 석봉아. 김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분, 27회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김씨 부인은 강렬한 깨달음에 휩싸였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니야.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김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봉아, 나는 너를 놓칠 수 없어. 이 손을 놓으면 다시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 석봉이는 놀란 표정으로 김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라고 말하려 했는데 못하겠어. 너 없이는 다시 예전의 외로운 나로 돌아갈 것 같아. 김 씨 부인은 석봉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석봉아, 이 일이 비밀로 끝나서는 안 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석봉이는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석봉이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도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인의 따뜻한 손길과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던 것이지요. 그 역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석봉이가 나간 후 김 씨 부인은 오랫동안 잃었던 웃음이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 부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얼굴이 많이 밝으시네요. 장할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기분이 좋구나.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댁 나리가 갑자기 좋아지셨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 그런데 며칠 후 박영감이 석봉이를 불렀습니다. 석봉아, 와서 앉아라. 네, 영감님. 요즘 부인이 너를 자주 부른다던데? 그런 편이십니다. 박영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석봉아, 내가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하겠다. 사실 김 씨는 내 딸이다. 석봉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감님의 따님이시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김 씨 나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 딸이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를 무서워하는 병이 있어서 27가지 시집을 가지 못했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인 척하며 지내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너를 보고 처음으로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하더구나. 장노인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너희가 손을 잡았다는 것도 말이야. 석봉이는 당황했습니다. 영감님, 저희는 정말 손만 알고 있다. 손만 잡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니 너는 진정으로 내 딸을 아끼는구나.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야. 영감님, 석봉아, 내 딸을 너의 아내로 맞아주겠느냐? 석봉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딸이 행복하고 너 같은 좋은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영감님의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석봉이는 눈물을 흘리며 깊게 절했습니다. 며칠 후 온 집안이 경사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리가 아니라 아가씨셨구나.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석봉이를 잃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장할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아가씨가 좋은 분을 만나셨어.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나리가 아니라 박영감의 딸로서 정식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혼례가 끝난 후 순이는 먼저 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순아? 아가씨께서 석봉이와 혼례를 드셨으니 저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기회라니? 저도 석봉이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첩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니 저를 둘째 부인으로 받아주실 수 없을까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아,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석봉이와 제 사이를 걱정했던 거구나. 죄송합니다, 아가씨.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미안할 것 없다. 사람 마음이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겠니? 석봉이와 상의해보자. 그 뒤 순이는 석봉이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석봉아, 순이야, 무슨 일이냐? 아가씨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도 둘째 부인으로 데려가 줄 수는 없을까? 너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둘째 부인으로라도 좋으니 이 집에 남고 싶어. 석봉이는 깜짝 놀랐지만 순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와 석봉이는 순이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례대로라면 둘째 부인을 두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럼 순이를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요. 며칠 후 작은 의식을 거쳐 순이는 정식으로 석봉이의 둘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구나. 김씨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어머님.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김씨에게 절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부탁한다, 순아. 네, 서방님. 혼례 날 밤 석봉이와 김씨는 신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보고 처음으로 남자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손을 잡았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봉이가 조심스럽게 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평생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촛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김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리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아내예요.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석봉이의 손을 잡고 자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 제가 당신에게 용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촛불이 꺼지자 방 안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김씨는 조심스럽게 석봉이의 손을 이끌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천천히 피어나듯 그녀의 사랑이 서서히 꽃을 피웠지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김씨는 마치 나비가 꽃에 앉듯 조심스럽게 석봉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녀의 숨결은 꽃향기처럼 달콤했지요. 달이 구름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듯 두 사람의 사랑도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손잡기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가 마침내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는 순간이었지요. 새벽이 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달난 주인마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안달난 아가씨의 소원이었지요. 김씨는 석봉이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었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석봉이는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고 박영감은 딸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었지요. 순이는 자신의 말로 시작된 일이 결국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질투와 후회가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이었지요. 그 후 몇 년이 지나자 김씨는 튼튼한 아들을 낳았고 순이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도우며 아이들을 키웠고 석봉이는 두 여인과 아이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박영감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병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와 손녀를 품에 안으며 웃는 그의 모습은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박영감이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올바른 절제가 만나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하게 되는 법이지요. 박영감댁의 이야기는 그렇게 고을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제에서 시작되고 진심으로 완성된다더라. 고을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씨와 석봉이 그리고 순이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갔답니다.